ようこそ U の世界へ。 극장판 애니메이션 용과 죽음의 공주, 국내에서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극장 가서 보고 왔었는데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하면 시간에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늑대의 아이, 괴물의 아이, 미래의 미라이까지 만든 다양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온 실력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봉한 용과 죽음의 공주가 일본에서는 감독 작품 사상 최고 히트작으로서 이미 6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며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실제로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구나 라고 일견 납득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반대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품을 감상하고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감상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정말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가상현실, 소셜 네트워크, 가정의 붕괴와 가족, 청소년기의 성장과 학원물, 노래와 격투까지.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메인 서사는 용과 죽음의 공주인 스즈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 플롯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테마이기도 하죠. 부가적으로 학원 청춘물스러운 요소가 살짝 서브 시나리오로 가미되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 가지 파트나 소재들을 보면서 메인 시나리오나 가상현실에 대한 표현보다는 학원 청춘물 파트에서 나왔었던 티키타카 부분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중 중후반부에 등장했었던 학교 친구들끼리 서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수라장이랄까? 그 시퀀스와 캐릭터들의 행동, 상황,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직관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즉 서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꽤 재미있게 잘 풀어낸 것에 비해서 정작 메인 시나리오는 개연성이나 재미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죠. 뭐랄까 이번 용과 죽음의 공주를 보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시나리오가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 차선책 같은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스포일러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 하나하나 어떤 게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스즈와 용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 파트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솔직히 말해서 작가 편의주의적인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제가 학원 파트물이 좀 더 재미있고 잘 풀어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부분조차도 디테일한 부분이라던가 마지막 마무리 같은 건 좀 흐지부지 끝내는 경향도 있고요. 물론 이건 서브 시나리오니까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짓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 이번 용과 죽음의 공주에서 다뤄졌었던 시나리오가 메인 시나리오가 됐든 서브 시나리오가 됐든 전체적으로 개연성이나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고 작가 편의주의적인 전개가 꽤 많았으며 시나리오적 완성도 자체가 높지 않았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각 소재에 대해서 느꼈던 것도 좀 더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썸머워즈라는 작품을 SF 작품으로 추천한 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도는 거기서 더 개선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후반부 시절에 비해서 2020년은 다양한 가상현실에 대한 미래 형상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소재도 굉장히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호소다 마모루가 생각하는 가상현실에 대한 비주얼은 좀 더 시각적으로 더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썸머워즈에서 나왔던 오즈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지몬 어드벤처도 그렇고 가상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소재를 다뤄왔고 관심을 가져온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대에 개봉했었던 영화의 가상현실 표현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좀 실망스럽긴 했네요. 하지만 찾아보니까 건축가분도 영입을 해서 가상현실 세계 모델링을 했다고 하던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패턴이 무한히 펼쳐지는 데서 전달되는 스케일의 웅장함, 특히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는 풍경에 대한 비주얼이라던가 그리고 틈틈이 보이는 미술적인 디자인 이런 건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근데 또 소재는 가상현실인데 주로 이야기하는 건 트위터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 SNS 인터넷 문화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걸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래 아주 좋았습니다. 스즈가 부르는 노래는 직관적인 가사를 통해서 전달력도 좋고요. 좋은 운율과 음색이 더해져서 노래를 듣고 있는 파트에서는 정말 귀가 호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사가 아주 직관적이고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고요. 다만 라이브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화려한 표현이나 비주얼, 고래가 등장한다던가 여러 가지 신경 쓴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이돌 애니메이션들을 좀 많이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공연을 표현하는 라이브 카메라 연출 무빙이라던가 컷 연출, 택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촬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작품은 장르 자체가 아이돌물과는 좀 다르니까 감안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즈가 춤을 추지도 않고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카메라 워크의 심심함이 좀 더 드러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3D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가상현실 세계의 3D 디자인이랑 2D인 현실 세계의 텍스처 표현 방식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별을 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질감의 그래픽을 보는 게 이질적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상현실 세계임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3D 질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소다 마모루 감독이 말하는 용과 주근깨 공주, 즉 스즈가 교감하는 장면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에서 많이 따온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호소다 마모루 감독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아마 실제 극장 가서 보셨던 분들도 이 장면은 미녀와 야수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애초에 용과 주근깨 공주라는 구도 자체가 미녀와 야수라는 구도와 완전 동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호소다 마모루가 보여줬었던 가상현실, 가족주의에 대한 것을 디즈니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적당히 배합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하자면 아쉬운 점이나 감독 전작과 비교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고요. 다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네임밸류도 있고 그 전에 만들어줬었던 작품들을 생각해본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나 딜레마를 완벽하게 극복은 해주지 못하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각 에피소드별로 내용이 좀 얼렁뚱땅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스토리 더 퀸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실망이었어요. 분명 훌륭한 노래라던가 2D와 3D를 오가는 전개,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호소다 마모루 감독 본인이 좀 개선을 했으면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용과 주근깨 공주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